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았어요. 네. 이재명 회장 만났죠. 네, 삼성전자를 찾았는데 제가 이제 기사 검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삼성전자를 찾고 나서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했다. 그 기사 헤드라인 네.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재용 손잡은 날 네. 6만 원 삼성전자 6만 원 돌파. 딱 그런 제목이 있었고 실제로 뭐 6만 원 넘어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네요. 서울경제 꽤 오랜만에 됐다고 하던데 서울경제죠. 경제지에서. 지난 10월 31일 이후에 네. 처음이라고 하네요. 6만 원 돌파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내란 사태가 좀 종식이 그럼요. 되고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좀 저희가 써놓은 것처럼 다시 대한민국으로 뛸 수 있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불안감들이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 내국인 투자자 다 지금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고 저는 빨리 좀 삼성전자 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전반적인 시장 경제가 좀 살아. 저는 윤석열 그 주문에서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 주문이 나오면 우리 증시 폭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탈옥하면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졌고.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날, 네. 탄핵 그 인용을 기대했던 날 밀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네. 주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닐까 싶습니다. 파면이 민생이고 파면이 맞습니다. 경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답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예측을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정보력도 조금 좀 부족하기도 하고 솔직히 워낙에 많은 카더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국회의원들 입으로 카더라를 맞는 것처럼 전달해드리기 어려워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상식적인 선상에서 헌재도 물론 재판관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네. 하지만 국민들이 힘든 것만큼 힘들겠습니까? 빠른 좀 결단을 좀 해주시고 선고 일자를 먼저 발표해 주시고 저는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없다. 결정문 못 쓸 거예요. 8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기각이나 각하를 그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 5가지 쟁점이 이미 1번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의 적법성인데 네. 한도수 총리마저도 나와가지고 이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유연성이 확실해도 이건 뭐 인용이고 네. 파면이기 때문에 5가지가 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포고령도 유연적이고 국회 군과 경찰이 들어왔고 네네네. 천간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한 거는 윤석열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현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한덕수 총리 이미 날짜가 선고일이 잡혔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역사에 남는 결정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다듬고 또 이런 작업들이 있지. 이건 만약에 정말 헌재 재판관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수 재판관일수록 저는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면 주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야말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더 강한 신념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네. 헌재 재판관들께서 어떤 판단을 해야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수습하고 네. 갈 수 있는지 저는 이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빨리 국민들께 네. 선고 결정문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저희가 21일 내일 그 선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마지막 희망사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자가 다음 주 월요일로 14일로 네, 공고가 됐죠. 공지가 된 만큼 좀 차분한 마음으로 네. 좀 기다리고 대신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 일자가 그 헌재에서 발표된 거에 따라서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죠? 월요일 날 네. 선고가 잡힌 건 이번 이 구성으로 된 네. 헌법재판관들에겐 예, 당에서 메시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려는 있지만 네. 속도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네.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요. 네. 뭐 물론 이게 또 희망 고문으로 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예외적 상황에서의 선거는 맞습니다. 네. 한총님 말씀대로 우리 수석 대변인 명의로 당의 논평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 다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총리부터 이게 잡혔다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길이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재 빨리 잡아라는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네네.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본회의 일정 때문에 불파기 5시 시작을 하는데 오늘 5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세 분 의원님들과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 내일 담양을 갑니다. 담양을. 네, 우리 담양 보궐선거가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네. 담양 보궐선거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돼서 저희 내려가게 되고. 담양 군수 보궐선거죠. 담양 군수 보궐선거인데 혹시 지인들 중에 그럼요. 담양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하다면 이 담양 군수 선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복을 보니까 우리 한최권님이 등장하면 이기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네, 그래 이재종 후보인데 네. 아무튼 내일 좀 담양 상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이었던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마 삼선 군 의원 의장 출신인가 그래서 예. 네, 굉장히 좀 그 과정에서 2번이나 무소속으로 네. 그러니까 탈당하고 복당하길 제 기억만 4차례 이상 4차례 네 차례로 있다고 알고 저도 들었어요. 또 지역적인 또 기반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정치 행보를 하시냐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 영광 선거보다도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내일 진행을 직접 하지 못하고 내일은 김기표 의원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언젠가 불팍을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19일인 어제 1시 59분에 광화문 월대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뜻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59배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 고양시에서도 8분인가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또 이지한 배우가 저희 지역구여서 네. 이지한 배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알죠. 아버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겪으실 때 또 함께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심정이 모두가 다 같을 텐데 네. 이태원 유가족들 모습을 저희가 엔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좀 시청해 주시고 윤석열 탄핵이 반드시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159배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저희가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문영 오늘 저희는 피를 토하는 참담한 심정으로